6.25 전쟁의 종군 기자로. 어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편을 알아봐주세요, 지국장님. 지국장님? 일본 도쿄 지국에 있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가 새들어 있던 5층 건물이 마거릿 히긴스 도쿄 특파원의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지국장인 스미스는 여성인 매기를 6.25 전쟁의 종군 기자로 보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물론 그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종군 기자로 활약한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겨우 이틀 만에 최전선으로 보내달라는 매기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었다. 매기 생각은 잘 알고 있지만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질 않았잖아. 일단 한국의 전황을 살펴본 다음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지국장님, 히긴스는 두 손바닥으로 지국장의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전황을 따졌죠? 설마 기자 정신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하지만 말이야, 만약 보내주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리곤 다른 신문사에 입사해 6.25 전쟁에서 특종을 펑펑 터뜨려 날 버린 신문사를 영원히 저주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 버렸다고 그러나? 알겠네. 알겠어. 본사에 보고하고 비행기편을 알아봐주겠네. 진작 그러실 일이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알아봐주세요. 전 숙소에 집 가서 짐을 싸고 있을 테니까요. 히긴스는 이 말을 남기곤 숙소가 있는 건물로 빠르게 빠져나갔다. 스미스 지국장은 황당한 표정을 짓다가 어깨를 내쓰기며 말했다. 정말 몸 한린다니까, 매기는. 마거릿 히긴스는 1920년에 홍콩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했고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종군 기자로 활동했으며 베를린과 도쿄에서 지국장으로 있다가 이곳 일본 도쿄로 6월 21일 부임했다. 그런데 이곳에 온 지 4일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가볍게 발진한 미국 수송기는 창공을 날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한반도를 횡단해 김포 비행장 근처에 착륙했다. 히긴스는 조심스럽게 김포 비행장에 첫 발을 디뎠다. 어서오세요, 히긴스 기자. 히긴스 기자가 6.25 전쟁에 첫 번째로 도착한 기자입니다. 그녀를 마중 나온 언론 공보 담당 장교가 말했다. 첫 번째 한국에 도착한 기자라는 그의 말에 히긴스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종군 기자만이 느낄 수 있는 현장의 설렘. 하지만 그녀는 그녀 앞에 설렘 대신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경험상 알 수 있었다. 독일에서 종군 기자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설렘이란 낭만적인 단어를 김포 비행장에서 버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이르는 길에는 수많은 피란민이 보였다. 많은 여성이 자신보다 더 큰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아이를 등에 업고는 위태위태하게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길을 재촉했다. 6월 27일 저녁에 서울에 들어온 히긴스는 북쪽에서 간간히 포성이 들리자 전쟁터에 왔음을 실감했다. 일단 기사를 뉴욕 본사에 보낼 수 있는 통신수단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히긴스는 중앙청에 들러 통신수단을 살펴보곤 우선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6월 28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히긴스가 무거운 사진기를 내려놓고 잠시 쉬려는 순간 언론 공보 담당 장교가 그녀 숙소에 다급하게 들어왔다. 히긴스 기자, 어서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왜요? 지금 미아리 쪽으로 적탱크 세대가 진입했다는 급보입니다. 미아리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죠? 일단 한강 인도교를 건너 수원으로 가세요. 그럼 안전할 겁니다. 히긴스는 카메라를 챙긴 후 서둘러 중앙청을 빠져나왔다. 언론 공보 담당 장교가 소개해준 안내인과 함께 히긴스는 한강 인도교로 달려갔다. 하지만 인도교 초입부터 차량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제각기 먼저 다리를 건너려는 군인과 민간인들이 뒤섞여 혼란이 극에 달했다. 철교 쪽으로 가볼까요? 안내인이 철교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철교요? 잠시 생각한 히긴스가 안내인에게 말했다. 제가 이곳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철교 쪽도 이곳과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질 않았다. 히긴스와 안내원 역시도 사람들의 이에 떠밀려 가만히 서 있어도 인도교 쪽으로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인도교를 5분의 1쯤 건넜을 때 다리 초입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히긴스 씨,
히긴스 씨, 잠시만요. 거기서 멈춰주세요. 히긴스가 뒤를 돌아보았다. 언론 공보 담당 장교가 인파를 헤치면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밤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이 또렷하게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엔 당혹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서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네? 자세한 건 이따 말씀드릴 테니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요. 히긴스와 안내원은 그의 뒤를 뒤따랐다. 하지만 다리를 빠져나가는 건 녹록치 않았다. 많은 피라미드로 인해 다리를 건너는 것보다 다리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힘들었다. 겨우 빠져나왔네. 가쁜 숨을 내쉬고 있던 히긴스에게 언론 공보 담당은 망원경을 건네주었다. 망원경은 왜요? 다리 쪽을 보세요. 그가 건네준 망원경으로 인도교를 바라보았다.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지만 특이한 점은 보이질 않았다. 28일 새벽 2시 30분. 히긴스는 망원경을 눈에서 떼고 언론공보 담당 장교한테 망원경을 건네려는 순간 인도교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그리곤 시뻘건 화염이 인도교를 감쌌다. 망원경을 잡은 히긴스의 두 손이 바르르 떨리더니 곧이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인도교의 사람들이 히긴스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일찍이 독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인도교에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기를 따라서 사람들의 비명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한강 인도교와 철교가 예고 없이 폭파되었다. 수백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 교량 폭주하는 북한군의 탱크 세대가 서울로 들어온 시점에 일어났다. 인도교 폭파로 서울 시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 사실 전황으로 볼 땐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조기 폭파로 인해 병력과 물자 수송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폭파시킬 줄 알았다면 저들에게도 알려줬어야죠. 그랬으면 많은 사람이 죽진 않았을 거잖아요. 히긴스는 그에게 원망 섞인 말을 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 폭파 작전은 극비 중의 극비였습니다. 저도 폭파되기 1시간 전쯤에 알았다고요. 그치만 히긴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차피 여긴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아닌가. 이 역시도 독일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쉽게 무너졌으리라 생각하곤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젠 어쩌죠? 제가 나룻배를 구해볼 테니 그 배를 타고 한강 이남으로 가세요. 그리고 수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는 존 무초 미국 대사와 존 처치 준장이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존 처치 준장은 수원에서 정찰 활동을 하다가 메가더 국동군 사령관한테 전문을 보냈다. 38선을 회복하려면 미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히긴스가 언론공보 담당 장교가 알선해준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피라민 행렬에 섞여 수원으로 향하고 있을 때 수도 서울은 북한군이 38선을 넘은 지 불과 3일 만에 함락됐다.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선 소련이 불찰한 가운데 유엔이 창설된 지 처음으로 유엔군의 한국 파병이 결정됐다.